뭐 가는 데까지 가죠. 시작하겠습니다. 방유제. 방은 방지한다. 유는 기름 유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서 제는 언덕제를 얘기합니다. 언덕제. 그래서 방유제란 일정한 높이로 쌓는 담이죠. 담. 내용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는 다음 광목 기준에 설치해야 된다.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 5개에 있는 취급 탱크래요. 탱크로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맞는 방유제를 설치할 것.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용량은 당해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취급 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 용량은 그 탱크 용량 중 최대의 것의 50%,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용량은 당해 방유제 내용적의 용량이 최대인 탱크 이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의 부분의 용적, 방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의 부분에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의 기초 부분의 최적, 간막이 뚝의 최적과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뺀 값으로 한다.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낸 거예요. 이게 가로 빗금치기 한번 나왔었고요. 위험물 제조소에, 위험물 제조소예요. 제조소에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라. 그래서 탱크의 구조 설비는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 구조 설비 기준을 준하고, 위험물 취급 탱크 주위에는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누설된 경우에는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때 당해 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은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용어를 해라. 자, 여기에 보시면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예요.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조소예요. 제가 왜 법 규정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되게 간단해요. 위험물 제조소의 5개의 50%, 최대 용량이 50%, 나머지의 10%, 한 개가 있으면 한 개의 50%라고. 앞에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제조소일 때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빼는 거는 뭘 빼야 되냐? 그 방유제 용량에서, 이 경우 방유제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당해 탱크의 용량은 방유제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이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의 용적이에요. 용량이 최대인 탱크 이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예요.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의 부분의 기초의 최적, 간막이 뚝의 최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뺀 값으로 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법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를 보시죠. 뒤에 거 문제 그때 볼게요. 다음에 특정, 준특정의 5개 탱크, 5개 저장 탱크는 방유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화성 액체 위험물인데 이황화탄소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0.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방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유제라는 말을 안 쓴다는 얘기죠. 수조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0.2m 이상 벌써 해놨어. 그럼 이게 자체가 방유제예요. 얘는 벌써 흘러나갈 것 같아 계산해서 넣었으니까 걔는 제외한다는 얘기야. 법의 의미상. 그 다음에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2기 이상일 때는 최대의 110%예요. 단서 조건이 없다고요. 나머지 합의 10%가 어디에? 5개 탱크 저장소에는. 다만 제조소에는 최대의 50%, 나머지 합의 10%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 제조소에 있는 거라고.
5개 탱크 저장소는 규정이 없이 뭐라고요? 최대의 110%예요. 다만 제6류 위험물로서 뭐 비인화성 물질은 100%예요. 자, 방위제 높이는 0.5m에서 3m, 다만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되 얘가 너무 높으면 지지 기반이 없으니 땅으로 1m 이상을 매설해라. 다만 방유제와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 불치밀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하 매설 깊이를 해당 불치밀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땅을 팠더니 1m 이하 부분에 안반 돌이 있는 거예요. 돌 못 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파는 게 더 위험하니 그때는 그 위에까지 해라. 방유제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높이는 0.5에서 3m로 해라. 그러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는 뭐가 나와요? 최적이죠. 이때의 최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110% 이하로 되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10기 이하로 하되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의 위험물에 저장 취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200도씨 이상은 적용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 다만 방위제에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당해 5개 저장 탱크의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도씨에서 200도씨 미만인 경우엔 20개를 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세요. 10개, 20개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20개짜리는 70에서 200도씨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200도씨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도씨 이상인 경우는 제한 없다. 나머지는 기타는 10기라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 조건이 있죠. 모든 게 얼마? 20만 리터 이하. 방유제 외면엔 2분의 1 이상 의 부분에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편을 확보하고 구내 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하라.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 소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m 이상의 노면평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끝까지 가고요. 방유제는 5개 저장 탱크의 지름에 따라서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해라. 다만 조건은 뭐다? 인하점이 200도씨 이상인 경우는 무시를 해라. 얘네들은 방유제가 그러니까 5개 탱크 저장소가 파단돼서 퍼지더라도 화재 위험성은 없으니까 이격거리에 대해서 탱크 옆판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높이의 3분의 1,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의 2분의 1을 이상을 이격해라. 방위제는 재료를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방위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 불치밀성 구조로 하고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의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전용의 유조가 별도로 있거나 펌프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흙으로 할 수 있다. 흙이 아닌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원래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방유제 용량이 얼마? 1000만 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위에 다음의 규정에 따른 감마기뚝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감마기뚝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높이보다 얼마? 0.2m 이상 낮게 하라. 감마기뚝은 흙이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할 수 있고 감마기뚝의 용량은 전체 뚝 안에 있는 감마기뚝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이 얼마? 10% 이상. 요거 주의하세요. 감마기뚝의 용량은 감마기뚝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이 10% 이상으로 해라. 감마기뚝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이 10%예요. 방유제는 당해 방유제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기기 시스템 등에 부족하는 설비, 그 밖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족 설비 외에 다른 설비는 설치하지 말아라. 여기
칸막이 뚜개의 높이에서 가로 열고 0.3m이지만 용량이 2,000리터를 넘는 경우 1m 이상의 높이로 좀 높여줘라. 되게 길어요. 전체 한번 쭉 설명하고 그림 설명해 드릴게요. 방유제 또는 방유제 뚜개에 해당하는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말. 방유제를 관통하지 말아라. 그러면 흘러 넘친다.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에 좌우 방향으로 각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칸막이 뚜개 옆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 매설 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나 방막이 뚝을 이중 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경우 관통하는 부분에 완충제 등으로 마감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방유제를 관통하지 말아라. 다만 조치하라는 얘기예요. 뭐 이중벽으로 조치하고요. 지금 이중벽으로 이중구조 칸막이 뚝을 이중으로 놓고 1m 이상의 범위 부분에 두께 0.1m 이상으로 보완 조치를 하고 완충제까지 넣으면 관통할 수 있다. 방유제에는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때는 개폐 밸브 등을 방유제 안이 아니라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라.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오개 저장 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에 이러한 배수구 등의 밸브를 그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가지로 설치하고 높이 1m가 넘는 경우에는 방유제와 칸막이 뚜개 안팎에 뭘 설치해라?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 이내마다 설치하고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오개 탱크 저장소가 해안 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유제 외부로 유출된 위험물이 바다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개 탱크 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의 유조 등으로서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라. 위 목의 규정에서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일 때는 방유제를 얼마? 100%로 해라. 그 밖의 것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시죠. 방유제를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탱크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방유제니까 얘가 일정한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높이는 얼마? 0.5에서 3.0m 이하이고요. 얘는 땅으로 매설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깊게 얼마를? 1m 이상을 매설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얘 두께는 0.2m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높이가 결정됐으면 요 밑에 바닥은 얼마로 해라? 8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라. 이때 요 탱크를 옆에서 보면 요게 방유제일 것이고요, 요게 오개 탱크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동체화가 생기니까 바닥에다 뭘 넣으라 했어요? 기초를 넣으라 그랬어. 여기는 위험물을 쌓이는 곳이, 위험물이 저장되는 곳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커요. 얘가 큰 거고 얘가 좀 작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를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요 부분,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이 부분이 방유제가 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칸막이 뚝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칸막이 뚝. 칸막이 뚝 부분도 위험물이 쌓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배관이 있지만 배관을 관통할 수 없다. 관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1m에 0.1m에 이중벽으로 해라. 그러면 그 기준이 아니면 배관이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될 겁니다. 이 펌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꺾여서 가겠죠. 그러면 요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빼야겠죠. 이 부분도 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큰 거니까 얘가 터지건 최대예요. 최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세면 이 나온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벌써 위험물이 차져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빼야겠죠.
지금 색칠한 부분 이외의 이 부분의 최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최적이 몇 퍼센트?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의 얼마? 얘 곱하기 110%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그래야지 흘러나온 게 이 뚝 안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8만원 항에 얘가 무조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몇 개로 한다고? 기본은 10기로. 근데 예외 조건으로 20기를 할 수 있다. 20기를 하는 거는 얼마? 이 70에서 200도씨일 때는 20기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무제한이에요. 온도가 얼마? 200도씨 이상일 땐 무제한이다. 다만 20기로 할 때 얘 안에 있는 전체 용량은 200리터 이하로 줄여라. 야, 여기에서 왜 영어에서 3m로 했냐? 3m마가 넘어가면 화재 시 진압 접근이 어렵다. 화재 시 누가 와야 돼요? 소방차가 와야 되죠. 소방차가 와야 되니까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때 도로는 내면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이 도로를 접해야 된다. 이때 도로폭은 소방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 얼마? 3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를 해줘라. 그 다음에 방유제가 있으면 여기를 0.5에서 3m인데 가랑이 벌리고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가랑이 걸리고 1m가 넘어가는 부분은 가랑이 벌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해라? 계단이나 경사도를 넣어라. 1m 이상이면 계단 경사로를 넣어라. 그럼 이때 두께는 0.2m의 철근 콘크리트죠. 근데 여기서 여기 거리가 얼마? 50m가 넘어가면 왜 이게 워낙 크다고요. 그러니까 50m마다 뭘 넣어라? 계단 경사로를 넣어줘라. 그 다음에 이 위험물이 하나가 터지면 얘가 전체를 퍼질 거예요. 전체를 터지려면 완충작용을 해야 되니까 용량이 너무 큰 것들은 다 퍼지기 전에 미리 막겠다. 얼마 단위로? 1000만 리터가 넘어가면 미리 중간에 완충작용을 해라. 어떤 완충작용? 감마기뚝 사이간짝이에요. 사이간짝 감마기뚝을 설치해서 얘가 흘러가는 걸 좀 소분하게, 이것도 소분 개념이 소분하게 막겠다. 그때 이 감마기뚝 높이는 정식적인 방유제보다는 얼마가 작게 해라? 0.2m가 작게 해라. 이때 감마기뚝의 용량은 이 안에 있는 것의 몇 퍼센트? 10%.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유제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시험에 요건 여기서부터죠. 탱크 용량이 110%, 0.5에서 3m, 두께는 0.2m, 1m 이상 매설해라. 그 다음에 바닥은 불침이 재료로 해라. 여기 8만 제곱미터 이하에 10기로 해라. 다만 2억이 아니고 20만이죠. 20만 리터 이하일 때는 70도씨에서 200도씨일 때는 20기까지 할 수 있다. 200도씨 넘어가면 개수 제한이 없고 2분의 이상의 부분에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끔 3m 이상의 공지라고 생각하면 도로를 접하라. 다만 그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일 경우에는 3m의 넘은 표현 동안 보여주는 접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거는 뭐냐면 규정이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 소방법에서는 도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우선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개인의 공간이에요. 개인의 공간. 사도예요. 회사 내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회사 내에 있는 땅에 도로를 지정해 줄 수가 없어. 도로교통법에 해당을 안 하니까. 이건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도로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때 도로는 얼마 이상? 3m 이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뭐 있지?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가 넘어지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볼 거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볼 거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가지가 위험할 거예요. 얘가 터지는 거에 터지면 방유제가 위험하고 방유제가 있어야 돼서 안전하게 해서.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전도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넘어지면 방유제를 무너뜨려서 위험물이 바깥으로 유출되죠. 그럼 방유제가 있으나 마나니까 보유 공지도 있어야 되지만 탱크의 외벽, 옆판과 방유제와의 거리를 띄워야 된다. 지름이 15m 미만이냐 15m 이상을 가지고 뭘 기준으로 잡냐? 높이를 잡는다. 15m 미만일 때는 높이의 3분의 1, 15m 이상일 때는 높이의 2분의 1을 방유제로부터 옆판과의 이격거리를 해라. 이거 이격거리예요. 보유 공지가 아니고. 이격거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도 돼요. 문제 보죠. 95번. 고인하점 이하면 넘어가시고요. 100도씨 미만만 기억하시면 되고. 94번은 안 했네. 고인하점. 네. 94번부터 5개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 높이 면적을 쓰죠. 높이는 0.5에서 3m.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95번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에 대한 설명이다.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수는 몇 개? 10개. 다만 이때 용량은 2만이라 20만이라 2만이야? 20만이야? 20만? 네, 20만 리터 이하로 하고 당해 5개 저장 탱크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이 70에서 200도씨 미만인 경우 20기. 그 다음에 200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면에 2분의 2 이상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벽을 가진 군의 도로를 확보하고 방유제 탱크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다만 200도씨 이상인 경우는 제외를 하다. 15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3분의 1, 15m 이상인 경우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을 일정 거리를 띄어서 확보해라. 보유공지 개념은 아니에요. 96번 5개 위험물 제조소래요. 제조소면은 최대 용량의 50% 나머지 합의 10%. 기어유가 5000리터짜리 실린더유가 8000리터짜리를 동일한 방유제에 설치하고 있다. 이때 방유제의 최소 용량은 최대의 얼마요? 50%. 나머지 합의 10%. 얘 50%니까는 4만. 플러스 나머지 5만에 10%니까 5천. 그럼 4만 5천이 되겠죠. 근데 세제곱미터로 구하려네. 그죠? 세제곱미터로 구하니까 공식을 계산하겠네. 그럼 8만 곱하기 0.5 5만 곱하기 0.1 하면 45,000. 얘가 리터니까 세제곱미터면 하나 둘 셋 45 세제곱미터. 97번 위험물 제조소의 5개, 이거 위험물 제조소래요.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에 5만이 하나, 3만이 하나, 2만이 하나. 방유제 최소 용량은 최대의 50%니까 25,000 플러스 3만과 2만의 합은 5만. 5만의 10%니까 5천. 그러면 3만이 되겠네요. 답은 3만. 이거 중요하다고요. 앞에 전제 조건이 제조소냐 5개 탱크 저장소냐. 용량이 100만 리터인 5개 탱크 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 해당 탱크마다 간막이뚝 설치할 때 다음 상황에 대한 기준은 단 2억 리터를 넘지 않는다. 간막이뚝 2억 리터. 자, 간막이뚝의 높이는 얼마로 해라? 0.3m 이상. 0.3m 이상. 간막이뚝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해라. 간막이뚝의 용량은 얼마요? 당의 간막이뚝 안에 있는 용량의 얼마? 10% 이상. 99번 제4류 위험물 중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고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거. 4류 위험물 중 물속에 저장하는 거는 CS2 이황화탄소다. 방유제 정리를 하면 자, 제조소와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가 있다. 제조소 5개 옥내. 5개는 0.5 옥내는 그 탱크.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다 5개로만 나오고 5개 탱크 저장소 1기 2기.
최대 용량의 1.1배 이상. 비인화성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 육류 위험물 때는 100%를 합니다. 방위제 선정 시 제외하는 부분은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에 방위제 높이 이하의 부분, 그 다음에 집안면 이상의 부분에 대한 기초, 간막이 뚜개 최적과 배관 등을. 배관이죠, 배관. 오타가 몇 개가 보이네요. 배관, 관. 어디 갔어? 4번인데, 배관. 그래서 그거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제외, 요거 제외요. 적색으로 할게요. 요거 제외해야 돼요. 탱크 기초, 각 모든 탱크의 기초를 다 제외를 합니다. 이 안에 간막이 뚝 제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설비의 배관 부분 설치를 제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대 탱크 이외의 탱크는 얘가 유출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해야 된다고. 나머지 부분이 용적의 합계가 최대 용량이 얼마?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의 최대 용량이 그것이 더 커야 된다. 이것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죠. 방위제 높이는 0.5에서 1m, 계단 및 경사로는 1m 이상일 경우 50m입니다. 마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라. 방위제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방위제 내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방위제 내 탱크는 인하점이 70에서 20만일 때는 20기 이하, 20도씨 이상은 제한이 없다. 도로폭은 외면의 2분의 이상의 3m 이상. 방위제와 탱크 옆판과의 거리는 15m 미만일 땐 3분의 1, 15m 이상일 땐 2분의 1. 간막이 뜨고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경우에 간막이 뜨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해라. 다만 20리터가 넘어가면 간막이 뜨기 용량은 1m 이상으로 해라. 간막이 뜨기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라. 간막이 뜨기 용량은 당해 간막이 뜨고 안에 있는 탱크 용량의 10% 이상으로 해라. 이때 방위제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개폐 밸브는 방위제 안이 아니라 방위제 밖에 설치하라. 이황화탄소는 수조 속에 저장하므로 방위제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탱크에 관계된 5개 탱크 저장소 해당 탱크 주위에 설치하라. 해당 탱크 주위에 뭐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뭐라 그랬냐? 추가 사항 빼시죠.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방위제 용량 산정 설명드렸고, 펌프 설비의 공지, 펌프 설비의 공지는 3m 이상을 띄어라. 기본은 3m.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일 땐 1m 이상으로 해라. 이송취급소는 펌프 등에는 이러한 펌프 설비의 공지를 설치해라. 다만 벽기바보지가 내화 구조로서 불연제로이면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이게 오히려 관리사에서 나왔지 기능장에서는 한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최대 상용 압력이 1메가, 이게 359도 아니고 3515더라고요. 3515. 숫자가 잘 안 외워져요. 1에서 3 정도만 보시고, 펌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배관도 하니까 뒤에 똑같이 359인데요 앞에 숫자가 또 틀려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문제를 보고. 그 다음 펌프 설비 주위에는 3m 이상의 공지.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펌프 설비로부터 5개 저장 탱크 사이에 당해 5개 탱크의 보유 공지 너비의 3분의 1에 유지할 수 있다. 다만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펌프 설비를 설치하라. 펌프는 견고한 기초 위에 펌프 및 이에 부속되는 전동기에 의한 건축물은 그 밖의 공작물의 벽기, 보는 불연재료라고. 펌프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라고. 펌프실의 창 출입구에는 갑종, 을종을 설치하고 펌프실의 창 출입구의 유리는 망임 유리를 설치하고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설치하라. 펌프실 때요. 이때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서 불취민 재료로 적당한 경사의 지비 설비를 설치해라.
펌프 설비의 턱 높이. 턱은 왜 지금 하냐면 방위전에 나왔으니까 턱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0.1m, 0.15, 0.2 중에서 0.15가 기본이고 0.1로 나가는 건 두 개다. 주유치구소, 펌프실, 판매치구소, 배합실. 그 다음에 펌프실이라고 나오거나 펌프 전용실로 나오면 0.2m, 나머지는 0.15m. 펌프실에는 위험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채광, 조명, 황, 여기는 또 채광이에요. 앞에 건 차광이었고,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에는 그 5개에 배출하기 위한 배출 설비를 설치하고, 펌프실 외에, 펌프실이 아니라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높이 0.15m 이상, 적당한 경사의 최저비에는 지비 설비에 20도씨 미만 100g에서 녹는 양이 1g 미만일 때는 유분리 장치를 설치해라. 이나점이 21도씨 미만일 때는 펌프 설비라고 표시를 해주고 주의과 같습니다. 지하 탱크. 탱크가 그냥 막 나오니까 막 정신이 없으시죠. 지하 탱크는 아마 지금 교재에 제가 한 페이지 반 정도 정리해 드린 게 다일 거예요. 법조항을 보고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세요? 그림을 그려드리고 법조항을 설명드리는 게 빠르세요? 그림 그려주고 법조항 하나씩 찍어드리는 게 낫죠? 그냥 법조항 막 찍어드릴 때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필기 때 해야 될 부분인데 필기 때를 같이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좀 시간이 좀 지체돼도 좀 이해하시고. 지하 탱크예요. 지하에 탱크를 넣습니다. 이것을 지하 탱크라고 할 겁니다. 지하 탱크는 탱크 전용실과 탱크 전용실이 아닌 곳은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얘를 별도의 구획된 곳으로 막으려면 이게 탱크 전용실이에요. 이렇게 치면 탱크 전용실. 이게 없으면 그냥 지하 탱크 저장소의 전용실 이외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탱크가 언제 검사해요? 지하에 매설하기 전 탱크를 검사하고 탱크의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으면 탱크를 지하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탱크를 지하에 넣는 경우 밸브를 어디다 설치하라? 윗면에다가. 다만 2, 3, 4 동은 옆면에서 분기할 수 있다. 40도씨 이하일 때는 옆면 분기가, 측면 분기가 가능하다. 지하 탱크에는 기본적으로 뭘 넣어야 돼요? 안전 밸브, 맨홀.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여기가 가장 약할 거예요. 그럼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면으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법으로는 지면으로부터 탱크 상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탱크 상부가 맨홀인지 얘기하는지 탱크를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법의 내용은 탱크 상부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얼마? 0.6m 이상.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 이상. 바닥도 마찬가지로 0.3m 이상. 이때 얘를 그냥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탱크 전용실이 없이 얘를 여기다가 얹을 거야. 얹으려니까 이 위에 하중에 의해서 얘가 무너질 수 있으니 얘를 돌출시켜야 돼. 얼마를? 0.6m를. 탱크 전용실이면 옆으로 돌출시킬 필요가 없어요. 탱크 전용실 자체가 막아주니까. 탱크 전용실일 때는 0.1m를 띄라 그랬고요. 탱크 전용실 안에 탱크가 2개가 이상 있다. 그럼 얼마를 띄어라? 1m. 다만 지정 수량이 100배 이하일 때는 100배 이하는 0.5m.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에선 제일 중요했던 건 요겁니다. 요거. 누유 검사관.
기름이 누출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이다. 그래서 누유검사관은 이중관으로 해라. 관은 어디? 탱크의 바닥 또는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기초 위까지 닿아라. 이중관으로 해라.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라. 중심부 탱크 무게중심의 중심부까지는 소공을 뚫어라. 다만 지하수가 흐르는 곳은 지하 수면하까지 소공을 뚫어라. 구멍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누유검사관은 최소 4개소 이상을 해줘라. 누유검사관은 뚜껑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 탱크가 외부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뭘 깔아라? 5mm 이하 이상의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뒤에를 먼저 마른 자갈이라고 먼저 쓰세요. 마른 자갈인데 5mm 이상이면은 엄청 큰 걸 거 아니에요. 동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되나? 5mm 이하의 마른 자갈. 여기가 모래였으면 5mm 이상의 모래라고 하겠죠. 그죠? 마른 자갈이니까 5mm 이하.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거. 그 다음에 위험물이 90%가 차면 경보, 초과하면 자동으로 폐쇄하라. 통기관을 설치하되 통기관은 지면으로 4m 이상, 벽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는 1m 이상을 띄워라. 다만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인 것은 1.5m 이상 이역해라. 법 규정 볼게요. 통기관은 4m 이상. 지금 탱크 전용실이 아니니까 옆으로 0.6m 이상은 나가고, 요 높이는 탱크 윗면까지 높이는 0.6m 이상, 탱크 두께는 0.3m 이상, 요 옆면은 0.1m 이상, 두께 0.3m 이상. 그 다음에 맨홀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빗물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라. 누유검사관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여기는 5mm 이하의 자갈을 채워라. 누유검사관은 4개 이상으로서 이중관으로 설치하고 내관과 외관이 있어라. 그리고 중심부 또는 지하 수면까지는 몰라라. 소공을 뚫어라. 다만 중심부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구멍을 안 뚫을 수 있다. 1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지하 탱크는 지면 하에 땅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땅 속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 중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요거 조건이죠. 당해 탱크를 지하철 지하가 지하 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근처에 저런 것들이 없으면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다. 수평 지역 면적의 가로 세로보다 각각 얼마 이상 돌출해라. 0.6m 이상 크고 뚜껑이 0.6m 이상 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께는 0.3m 이상으로 해라. 이때 뚜껑이 걸리는 하중이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키고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으로부터 얼마?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 이거 주의할 거 여기 0.6m, 0.1m 아니에요. 요거 설명했고 0.1m. 이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려요. 이건 탱크 전용실이 아닌 경우예요. 아래 거는 탱크 전용실인 경우. 탱크 전용실을 설치할 때는 벽, 피트, 가스관 등은 얼마? 0.1m. 요거 주의하시라고. 탱크 전용실은 0.1m, 탱크 전용실이 아닌 경우는 0.6m. 다만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에는 0.1m 이상의 을 유지하되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5mm 이하의 마른 자갈을 채워라. 지하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0.6m 이상, 아래에 간격은 0.6m 이상이 되고, 지하 저장 탱크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1m 이상을 띄워라. 다만 2개 이상이 있을 때 100배 이하인 경우는 0.5m로 해라.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cm 이상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저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지하 탱크 저장소라고 표시를 하고 용량은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성질이 있는 금속재로서 완전 용접 양면 겹치 미음 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여기요 압력 탱크 외 탱크에 있어서는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 1.5배의 압력으로 10분. 그럼 여기서 기준선은 46.7이라는 얘기고 이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 이때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 비파기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요거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밀 시험과 비파기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수압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액체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 및 계량구를 설치하고 계량구 직하에 있는 탱크 밑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라. 넘어가시고 탱크 전용실의 벽 바닥 뚜껑은 다음 기준에 의해 적합해라. 벽 바닥 뚜껑은 0.3m 이상으로 해라. 벽 바닥 뚜껑의 내부에는 직경 9에서 13mm의 철근을 5에서 20c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해서 넣고 벽 바닥 뚜껑의 재료는 수미 콘크리트 등으로 하여 방수 조치를 하고 지하 탱크에는 과충전 방치 장치를 하는데 90%가 차면 공보음 100% 즉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폐쇄하는 설비를 설치해라. 엄청나게 많죠. 한 번에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암기하려면 절대 암기 안 돼요. 100번 보시죠. 지하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 위험물을 누소를 검사하기 위한 누유검사관 보면 44회, 50회, 55회, 그러면 한 60회, 65회 정도 이게 자주 나와요. 누유검사관은 이중관으로 하라.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재료는 금속관, 경질합성 수지관으로 하라.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다 하라.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 부분에는 소공을 뚫어라. 다만 지하수가 있는 경우 그 지하수위가 높은 중심성보다 지하수위가 높으면 그 지하수위 높이까지 소공을 뚫어라. 상부에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걸어라. 뚜껑을 하여 쉽게 검사 시에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라. 누유검사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적당한 숫자를 쓰시오. 탱크 전용실은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탱크 전용실이죠. 탱크 전용실은 얼마? 탱크 전용실 이외에는 0.6, 탱크 전용실은 0.1. 지하 탱크 저장소와 탱크 전용실 안에 안쪽에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해당 탱크 주위에는 마른 모래 습기를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자갈분을 채워라. 그래서 탱크 전용실이라고 나오면 0.1, 탱크 전용실 이외 탱크 전용실이 아닌 곳은 0.6으로 암기를 하시고 지하 저장 탱크를 둘 이상 인접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상호간에는 1m. 다만 둘 이상의 지하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는 얼마?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얼마? 20cm 있죠. 54회 때 나온 거예요. 주로 보면 50회 이유는 그렇게 길게 막 쓰라는 게 별로 없어요. 가로치기가 많다고요. 102번 보시죠. 안전장치 종류 4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이상 나온 거예요. 안전장치 중 파괴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쓰시오. 법 규정을 먼저 보시죠.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조건이에요. 파괴판은 위험물이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가압설비 중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경우에 뭘 설치해라? 파괴판을 설치해라. 그럼 파괴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언제라고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그러면 안전정지 정리 4가지는
자동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이거 진짜 말 잘 안 돼요. 감자 암파러 해서 감자 암파인데 감압 측에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안전 밸브가 아니고 감압 밸브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 외워져. 암기할 때는 감자 암파인데 감압 측에 안전 밸브를 부착하는 감압 측이니까 안전 밸브니까 안전 밸브라 했는데 감압 측이라서 감압 밸브. 자, 자동으로 압력의 정지를 상승시키는 장치.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여기 또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안전 장치가 아니라 경보 장치. 요 세 가지가 동작하기 어려운 경우 파괴판.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감자 암파. 감자 암파라. 이거 되게 안 헤어진다고요. 이거 정말 안 헤어져요. 감압 측에 안전 밸브를 부착한 감압 밸브. 자동으로 압력의 성능을 상시하는 장치.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안전 장치가 아니라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경보 장치.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암기를 해주시고. 탱크 성능의 압력 시험입니다. 이거는 표 정리를 했고요.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비압력 탱크는 70kPa에 1.5배, 10분. 그러면 압력 탱크냐 압력 탱크 아닌 거를 먼저 타시죠. 지하 탱크 중에 지하 탱크는 압력 탱크가 있을 것이고 압력 탱크 이외가 있을 거예요.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압력 탱크 위에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 간이 탱크는 압력 탱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kPa예요. 5개 탱크 중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압력 탱크 위에는 70kPa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내와 옥외는 충수 시험을 해라. 충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해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안전장치. 얘는 상용 압력 20kg를 기준으로 20 이하냐 20 초과냐. 이것도 주의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하 초과예요. 이하 초과. 이하면 20kPa에서 24kPa 이하고 20kPa 초과면 최대 상용 압력이 1.1배예요. 100번 보시죠. 이동 탱크 저장소의 압력 탱크는 몇 미리 이상의 갈청판으로 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철판 3.2mm. 압력 탱크 검사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의 압력으로 검사하고 압력 탱크 이외에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 검사를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 한다. 39회 때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104번 이동 탱크 저장소 기준에 따라서 칸막이로 구분될 때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 작동 압력을 써시오. 20kPa 20kPa 여기가 초과예요. 초과. 이하 20에서 24 여기는 1.1배. 그러면 20 이하니까 20에서 24 그 다음에 21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1.1배니까 23.1 이하. 몇 번에 가야 되냐? 104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제가 이제 목이 쉴 때가 돼서. 이제 남은 거는 주유 취급소하고 가장 중요한 이동 탱크 저장소만 끝나면 요건 끝나요. 그 다음 뒤에 거는 각계전투라서